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집에서의 일상생활도 달라지고 있다. 요리할 때도 나만의 규칙을 정해서 한다.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 정리다. 싱크대는 정말 깨끗하게 정리한 후 사용한다. 다른 물건들이 올라와 있으면 헷갈리므로 정해놓은 순서대로 싱크대에 정렬하고 재료와 도구의 위치를 파악한 후 요리를 한다. 요리 도중에도 틈틈이 정리하고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반드시 혼자 해야 한다. 한 명만 더 있어도 부딪히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하면 싱크대에 재료를 모두 꺼내놓고 하던 예전과 달리 재료를 하나씩 꺼내 손질하고 그릇에 각 재료를 담아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렬해 놓고 준비가 되면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도 원래부터 요리를 하던 터라 좀 안 보여 더듬거리기는 하지만 나름 잘하고 있다. 제일 힘든 음식은 부침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반죽까지는 하겠는데 팬에 올리고 모양을 내어 붙인 후 뒤집는 게 무척 난감하다. 기름에 몇 번 데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팬에 둥글고 크게 만들던 부침개를 요즘은 작게 만든다. 부침개가 익었는지는 눈으로는 잘 구분하기 어렵다. 불을 가장 약하게 하고 부침개를 되도록 얇게 붙이면 그래도 나름 익은 정도를 짐작한다. 내가 체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대강 요리를 해서 간혹 덜 익은 적도 있기는 하다. 그러면 더 익히면 되니 별일 아니다. 반면 숟가락에 그냥 간장을 따르는 것은 참 어렵다. 양 조절이 어려워서이다. 그럴 때는 그릇에 어느 정도 따른 후 숟가락으로 덜어서 사용한다.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이 따라진 날은 요리를 더하거나 작은 그릇에 담아 다음에 사용하기도 한다. 빨래할 때도 세탁기에 버튼이 많아 구분이 힘들기에 가장 중앙이 되는 버튼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놓았다. 그 스티커를 중심으로 버튼들을 파악해 이용한다. 세제는 그냥 부으면 양을 모르기에 손가락을 살짝 세제 입구에 대어 나오는 양을 손으로 느끼며 넣거나 세제 뚜껑에 담아 양을 가늠하고 넣는다. 집에서의 생활 변화와 더불어 흰 지팡이로 이동하는 바깥 세상에서의 일상도 많이 변했다. 낯선 사람들과 이래저래 대화도 많이 하고 별별 일을 겪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길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흰 지팡이로 걷는 나를 피해주고 혹여 부딪히더라도 금방 사과하고 지나간다. 좀 더 적극적이거나 장애인에 대해 좀 안다 하는 분들은 다가와 말도 걸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등 호의를 베풀기도 한다. 카페나 마트, 은행, 미용실 등에 가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카페에 가서 메뉴가 안 보이니 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친절히 말해주고, 미용실에서도 잘 안 보인다고 하면 머리 감으러 갈 때 팔을 잡아주고 위치도 잘 설명해준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입구에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내 번호 순서에 이용할 창구로 안내해주고 창구 직원도 위치를 알려주어 서명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업무를 도와준다. 눈이 보일 때는 그냥 하던 일들을 안 보이니 나름의 방식들을 만들어 하고 있다. 집 밖에서는 장애를 알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은 있기 마련이다. 헬스장 이용이 그렇다. 많은 사람, 특히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헬스장이 있으나 거리상 그곳까지 매일 가서 운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이용했는데 다행히 사장님이 조심히 이용하시면 괜찮을 거라며 안내를 해주어 이용은 했었으나 그래도 위험 요소가 많은 건 어쩔 수 없었다. 달라진 일상.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변화된 일상이 싫다. 눈 보일 때는 그냥 편하게 하고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뭐 하나 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니 짜증이 나곤 한다. 그래서 사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기도 한다. 나중에 후회가 되는 부분이다. 네가 얼마나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 주변 사람들, 그중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얼마나 어떻게 보인다고 설명하기 힘든데 그들은 어떻겠는가. 늘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만 하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다. 비장애인 친구들은 정말 신경 써주고 자연스럽게 이해해준다. 하지만 나로 인해 그들이 막상 하고 싶은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뷔페에 가면 친구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음식까지 가져다주는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쇼핑할 때도 마구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곤 하던 일을 이제는 옷이 이래, 신발은 저렇고 하며 디자인 설명해 주랴 신경 써주는 친구들. 고마우면서도 늘 미안하다. 장애라는 것은 그저 신체나 정신에 온 만성적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고통이 있다. 장애로 인해 다수가 그냥 누리는 생활을 못하기에 소외된다. 그리고 소외에서 벗어나 같은 일상을 누리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 그건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도 장애에 맞추어 일상을 변화해 나가는 과정. 장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작고 사소한 것마저 일일이 부딪히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이 인생의 중요한 조각들이다. 그래요. 저 시력을 잃기 전과 후의 삶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보이지 않아 불편한 것은 물론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요리, 청소, 빨래 이 모든 걸 다시 습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저자의 모습 아름답기까지 한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작품 낭독 이어드리겠습니다. 버즈가 부릅니다. 겁쟁이. 미안합니다. 고장나란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에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은 달아나는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찾으니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맞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해보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말하다고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나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조금씩 커져가는 사랑을 한 번씩 나도 몰래 새어나와서 길을 잃은 나이처럼 울고 본 채도 터진 내 맘은 모르겠죠. 눈을 감지 마요. 나를 바라봐요. 당신의 귓가에 다가가 말하려 해도 당신 앞에 설 때면 뒷걸음만 나 그저 난 겁쟁이랍니다. 그대만 나는 기다립니다. 장애는 있지만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20대가 저물어 가던 시점, 눈에 대해 처음 알았을 때 막연히 생각했던 그리고 바랐었던 내 모습. 그렇다. 상상도 못했던 이유로 많은 것이 달라졌으나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서쪽 하늘로 저물어가는 석양처럼 서서히 변해가던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던 사람이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나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뒤통수를 맞은 나로서는 모든 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낯설었다. 조금씩 익숙해가던 세상살이를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만 하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만 한다는 유쾌하지 않은 과제가 생긴 것이다. 고작 30도 안 되었을 때이다. 철없던 시절을 이제 막 넘기며 곧 어른이 되리라 기대하던 나이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기분. 그간 살아온 인생이, 시간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기분. 억울했고 분했고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었다. 가만히 있다가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었다. 울고 나니 전에 없던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망할 세상, 가뜩이나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굴할 것 같아? 처음엔 그랬다. 젊어서 더 그랬고 가진 게 없어서 더 그랬다. 취업도 못했고 공무원 시험도 다 떨어졌고 아쉬울 게 없는 맨몸이라서 말이다. 기운도 넘치고 도전의 두려움보다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직접적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기에 더 파이팅이 넘쳤던 것 같다. 게다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 그냥 가만히 앉아 고민만 하지 못하는 것도 한몫했다. 40대를 눈앞에 둔 지금 10여 년 전과는 아주 다르다. 겁이 난다. 위축도 된다. 그동안 많이 깨지긴 했나 보다. 이것저것 많이 배운다고 배웠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크게 배운 건 역시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다. 하나부터 10까지 사소하든 그렇지 않든 생활 전반에 걸친 크고 작은 장벽들, 그리고 두려움.
나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간다고는 하지만 이따금 지치는 마음은 어찌해야 할까? 달라진 인생에서 오는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눈이 안 좋아짐에 따라 하나하나 일상을 바꿔왔다. 물리적 훈련은 연습하면 될 일이지만 요즘은 그 연습마저 지치기도 한다. 나에게 다가오는 한계가 싫다. 20년 넘게 하던 간단한 일들도 되지를 않으니 요동치는 마음은 나도 어쩌지 못할 때가 많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믹서기에 주스를 갈아 먹는데 양이 많았는지 주스가 믹서기에서 좀 튀었는데 어디로 튀었는지를 모르겠다. 행주로 여기저기 닦는데 결국 싱크대를 다 닦았다. 번거롭고 짜증이 났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뭔가를 해내고 있는 내가 기특하여 그마저도 즐겁다. 하지만 상태 나쁜 그날과 같은 날은 뭘 해보겠다고 덤비는 내가 싫다. 장애가 있다고 일상생활마저도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고되지만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는 좌절과 한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너무 힘들다. 성격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도 같고 가족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단련, 정신적 단련, 아마 평생에 걸친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일상에서 오는 한계도 힘들지만 사람들과 부딪힘에서 오는 초라함이랄까? 왠지 모를 요상한 특별 대우를 받는 느낌이랄까? 지나친 배려랄까? 그런 것에서 오는 숱한 고민과 갈등도 괴롭힌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 그날은 혼자 마트에 갔다. 욕실 세제를 사고 싶은데 물건에 써있는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다. 눈이 보이면 금방 될 일을 보이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근처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질문 하나, 그거 엄청 어렵다. 말 꺼내기도 힘들지만 직원 찾는 것부터 일이다. 누가 직원인지 알 수가 없다. 마트에 장 보러 온 사람에게 말을 건 적도 많다. 하지만 그날은 다행히도 근처에 직원이 물건을 진열하는 걸 분명히 보고 다가갔다. 그런데 직원이 내 말에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여 엄청 크게 말하는 것이다. 뭐지? 당황스럽고 주변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창피했다. 저 소리는 잘 들리니까요. 조용히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 멋쩍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간다. 안 보인다고 하니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또박또박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나는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졌고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마트를 나왔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막 울었다. 직원이 나를 모욕한 것은 없다. 그저 도와주려 한 것뿐인데 왜 그것 하나 이해를 못하고 이 난리인지. 결국 최종 화살은 자신을 향한다. 내가 나를 감당하는 일. 남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별뜻 없이 혹은 도와주기 위해 하는 말과 행동에 혼자만 상처받는 내가 너무 힘들다. 정신적 단련이 안 되어서 그런 걸까? 따지고 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건 자책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저 도우려고 한 것뿐인데 그건 아는데 그냥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싫다. 어쩌다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 무너진 자존감은 쉬이 회복되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근영 씨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